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커버리의 유동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이 샘플스 부분에서 아래쪽에 이제 믹서 T, 플루이드, 솔리드, 서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오픈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음과 같은 이제 그 T자형의 이제 파이프 형상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현재 이제 샘플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이 다 설정이 되어진 상태로 파일이 이제 열리게 되고, 일단은 뭐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이제 안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솔브를 한번은 이제 클릭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석 설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플루이드와 솔리드 서멀만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하면 이제 뭐 물론 어떤 유체 역학 분야에서는 어떤 유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이러한 기계 부품 혹은 뭐 파이프 같은 것들의 뭐 내구성이라든지 강도 등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럭처럴 시스템과는 이제 연동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해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어떤 유체 유동에 의한 어떤 열유체에 의한 이제 열전달 해석까지 이제 병행해서 한 건데, 이제 열전달 데이터를 메커니컬로 넘겨야 되는데, 이제 메커니컬로는 전송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플루언트로만 이제 데이터가 이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파이프 부분의 이제 온도 분포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학생용 버전이라서 안 되는 건지 원래 자체가 안 되는 건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응력 해석까지는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 같고, 물론 이제 스트럭처럴까지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떤 우리가 FSI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기능은 이제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뭐 그러한 기능이 뭐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 점이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동 해석에 있어서 이제 플루언트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즉 이제 플루언트보다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초보자들이 이제 어떤 유동 해석을 하기에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뭐 서멀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스트럭처럴이나 플루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이제 플루이드나 스트럭처럴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솔리드 서멀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스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열 해석과 열 해석까지 이제 되는지는 뭐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제 샘플 파일을 열면 이제 이러한 설정이 다 진행이 된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만일에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스터디 부분에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제 New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2라고 화면에 뜨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그 해석을 이제 설정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전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하면 현재 이제 활성화된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뜨게 되고, 이제 플러스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시 이제 새로운 또 시뮬레이션 3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뭐 우리가 워크벤치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가 원래 이제 시뮬레이션 1으로 돌아와서 일단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인설레이티드는 이제 단열된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쪽 어떤 다른 부분과 이제 결합되어진 부분이 있을 건데, 이쪽에서는 어떤 열의 뭐 방출이라든지 혹은 열이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다음에 세 개의 그 부분에 이제 노란색으로 그 하이라이트 되어진 부분이 이제 이 조건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벡션은 우리가 이제 열 전달 해석을 할 때 어떤 이 고체 표면에 이제 열 전달 그 계수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이제 이 값은 그 뭐 제공되어진 데이터를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이제 제공되어진 그 22도에 대한 그 어떤 공기에 대한 그 열 전달 계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대류 계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 즉 이제 유동 해석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안쪽 부분은 현재 이제 모델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유체 부분이 따로 있고 이제 고체 부분이, 즉 이제 솔리드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하이드를 시켜보면,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솔리드 모델만 뭐 임포트를 했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스페이스 클레임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리페어에 가서 이 인클로저가 아니고 이제 내부 유동이기 때문에 그 볼륨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유체 최적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솔리드 부분도 이제 쇼를 해서 이제 솔리드 자체가 투명하게 모델링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현재 이제 세 개의 바디인지 네 개의 바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의 바디가 이제 조립된 이제 조립품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차피 그 투명도가 적용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트랜스페런트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각각의 부품의 어떤 투명도를 따로 이제 뭐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셀렉트 컬러를 해서 이제 오파크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이 투명하지 않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그 트랜스페런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투명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 부분은 이 현재 이제 그 선택한 모델에 대한
상태를 표시를 하는 것 같고, 투명도를 주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냥 상태 표시인 것 같고,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쪽 셀렉트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변했는데, 다시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면이 선택이 되어지고, 만일에 이제 세 번을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솔리드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데, 이제 솔리드에 대한 재질 정보와 그리고 총 부피 그리고 질량이 이제 표시가 되어지고,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솔리드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현재는 이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세 번 클릭을 해서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투명하게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커넥션 부분도 어떤 이제 접촉되어진 부분에 대한 조건을 이제 본디드 컨택트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솔리드 인터페이스는 현재 이제 연료체가 흐르면서 이제 고체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에 대한 조건은 현재 이제 초기 온도를 현재 이제 전체 유체 부피에 대한 초기 온도를 25도로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입구가 이제 이쪽 부분과 이 위쪽 부분이 이제 인넷 부분인데, 인넷 1에는 온도 변화는 없고 그냥 유속만 주었고, 인넷 2에서는 50도 시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 유체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유속은 동일하게 이제 0.1m/s로 주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부분이 아울렛 부분이고 이제 대기압 조건으로 지정을 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솔브를 클릭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체 부분에 대한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보시는 이제 온도 분포에 대한 이제 고체 부분의 이제 온도 분포에 대한 컨투어가 다음과 같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온도가 높은 유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이제 분포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점 같은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어떤 해당 부분에 대한 차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가 유속만 주어졌지만 그 압력에 대한 그 값이 이제 5.78 파스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클릭을 해보면 일단 이러한 세부 내용은 그 제가 따로 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체에 대한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 물리량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분표를 살펴봤고, 벨로시티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압력 분포는 어차피 현재 이제 그 플루이드 솔리드 인터페이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컨덕팅이라고 하는 이제 벽면과 이 고체 사이에 어떤 전도에 대한 것만 인터페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안쪽 벽면에 대한 그 이제 스태틱 프레셔 분포가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뭐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제 유체가 맞닿는 부분에만 뭐 압력은 작용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토탈 프레셔는 우리가 이제 동압까지 이제 모두 합한 이제 전체 그 압력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유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토탈 프레셔로 이제 보시는 것이 더 그 실제 이러한 그 파이프에 그 작용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벨로시티도 당연히 이제 노슬립 조건을 주었지만 어떤 벽면에 대한 그 속도 분포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플루언터는 다르게 뭐 벽면에 대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노슬립 컨디션을 이제 트리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노슬립 컨디션을 주면 이제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따로 주진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이제 넌슬립 월로,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열 전달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그 유동이 발생을 하면서 열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물리적인 상황이 적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이제 벽면에 표시가 되는 걸로는 봐서는 그 노슬립 컨디션이 이제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또 따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트 플럭스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이제 이쪽 라운드 되어진 라운드가 아니고 이제 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최대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히트 플럭스는 이제 온도와 다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벡터도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현재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은 클릭을 하면 전체적인 뭐 변하는 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그 해석이 완료되어진 시점에서 그 히트 플럭스의 이제 이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익스플로어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모델 부분에서 이제 형상을 수정을 하면 이제 따로 해석을 돌리지 않고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결과 값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실시간으로 본다라는 차이점일 뿐이지, 어차피 다시 모델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2로 해서 뭐 돌려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씬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현재 모델에 수정 없이 이제 원래 모델에서 씬을 하나를 작성을 해주고, 뭐 모델을 바꿨다라고 치고 뭐 조금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결과를 한번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제 다시 씬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이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장했던 씬에 대한 이제 결과를 살펴볼 수 있고, 이제 씬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형상 변경에 대한 씬에 대한 것은 뭐 바로바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 익스플로어 이제 모드가 실행이 되어야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각의 어떤 뭐 현재는 이제 익스플로어 모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각각의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씬을 또 이제 각각을 우리가 그 다시 저장이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이제 현재의 그 씬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문서로 작성을 해서 비교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데스크사 제품보다는 조금 이제 불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오토데스크 CFD 같은 경우는 각각의 씬을 따로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있었는데, 엔시스에서는 뭐 그러한 기능은 뭐 제공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모니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러한 차트와 이제 각각의 어떤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제 솔리드에 대한 다시 어떤 이제 유동 해석 결과에 대한 그 값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컨투어와는 무관한 것 같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유동 해석에 대한 결과 값에 대한 어떤 뭐 최대 최소 값들을 이제 차트와 함께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그 트랜지언트가 아니라 그 스테디로 해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값은 어떤 이제 차트가 뭐 변화하는 차트가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만 이렇게 나타난 이제 점 데이터로 나타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루언트보다는 이제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 플루언트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또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어떤 유동 해석에 대한 것을 이제 처음 접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니터에 대한 것은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이제 축방향별 그 성분 데이터도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빠르게 이제 검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체 부분에 대한 이제 결과는 이제 이쪽 그 세 가지 이제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그 왜 비활성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앞서 뭐 잠깐 그 생략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유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와 같은 기체가 아니라 이제 물로 지정이 되었고, 일단 컨투어는 끄고, 다시 일단은 그 솔리드 부분은 하이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잠깐 그 해석이 잠깐 에러가 뜬 것 같은데, 잠깐 영상을 끊고 이제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유동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 그 디렉션 필드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방향장을 다음과 같이 전체 영역이 표시되게끔 이제 방향장을 설정을 하니까 이 파티클스와 그리고 스트림 라인이 이제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장의 이동은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이동 핸들 혹은 이제 트리어드가 이제 생성이 되면 각각의 뭐 축 방향별로 여러분들이 그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전을 이렇게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축 방향별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이게끔 뭐 방향장을 이동을 시킬 수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방향장이 그 벡터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벡터로 보면 벡터 크기가 너무 방향장을 끄고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크기를 전부 다 전체 영역을 이 부분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작게 두께도 작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 방향장에 대한 그 벡터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즉 이제 속도 벡터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는 끄고 이제 파티클을 한번 살펴보면, 파티클도 조금 사이즈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현재는 이제 벨로시티에 대한
그 유체 입자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 만일에 어떤 이제 온도에 따른 것은 실제로 이제 온도 차는 이쪽 입구에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도 분포에 대한 그 파티클은 다음과 같이 그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을 이제 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보실 수도 있고, 뭐 스트레임 라인을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파티클과 그 지금 온도에 대한 스트림 라인이 아니고 이제 벨로시티에 대한 일단 입자 기능을 끄고 다시 방향장을 일단 각도가 조금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이쪽에서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같이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그 유동장을 이제 바꾸고 나서 그 스트림 라인을 했을 때는 이제 위쪽 부분까지 모두 다 표시가 됐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유동장을 바꿔주고 다시 이제 스트림 라인을 하면 이제 위쪽 부분에서도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파티클은 이제 유동장에 따라서 이제 유동장을 바꿔주니까 이제 전 영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전히 스트림 라인은 이쪽 부분에서만 지금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컴퓨터 이제 성능이 딸려서 이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같고, 어쨌든 이제 유동장을 바꾸면 그 유동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 해석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블론트보다 이제 조작이 편리하고 어떤 이제 해석 결과를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엄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시면 그 이제 블론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좀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성능을 좋은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해석 초보자라고 하시면 이제 유동 해석 부분은 블루원트처럼 뭐 복잡한 옵션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을 하기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여전히 어떤 엄밀한 해석이나 뭐 해석 전문가에게는 조금 부족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간단한 해석을 이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유동 해석 같은 경우는 뭐 활용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